이거 맞죠? 네, 안녕. 자,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 자, 그냥 우리가 지수함수 배웠잖아요. 그죠? 지수함수 배웠으니까 그냥 방정식까지, 부등식까지 그냥 푸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냥 개념이 이제 저 한쪽밖에 없는데 하나씩 연결할 거예요. 뭐 밑에 가게 할 수 있을 때 하면 문제 풀러가고, 얘 하면 문제 풀러가고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일단 2의 x제곱이 8이야. 자, 몇이에요? 3. 그치? 이거 왜 3이야? 2의 세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정확하게 2의 x제곱이 2의 세제곱. 그러면 밑이 같음으로 지수끼리 같다. 이렇게 푸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이제 얘가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풀어낼 거야. 그러면 얘는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얘는 이제 밑의 조건이죠. 기본적으로. 자, 이거일 때 이 밑의 조건일 때 여러분들 앞으로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어떻다? 같다. 그래서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풀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지수 또는 밑에 미지수를 포함한데,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자, 밑을 같게 해야 되고요. 그때 밑이 같아졌을 때는 우리가 요 위에 fx와 gx가 어떻게 돼요? 같으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바로 문제 풀러 갈게요. 20번 갑시다. 네.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도 이제 밑을 같게만 만들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혜민아. 자, 쟤는 밑을 뭘로 하면 괜찮을까요? 둘 다? 밑을? 루트 10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뭐가 괜찮을까요? 100은 몇의 제곱? 10의 제곱. 그래서 10으로 다 바꿀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얘를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에 x 플러스 2제곱, 1제곱. 이렇게 바꾸고. 얘도 마찬가지로 10의 몇 제곱 할 수 있는데, 이거 바로 되시는 분은 바로 하셔도 돼요. 루트 10분의 1 제곱, 루트 10분의 1. 얘 몇이야? 10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죠. 요게 바로 되면 바로 하고, 바로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돼요. 바꿔서. 자, 그럼 이건 이제 10분의 1이니까, 이거는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역수 취하면 10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붙죠. 그 다음 얘는 곱해서 2x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아, 지수끼리 뭐하다? 같다. 그럼 이것만 하시면 돼요. 지수끼리 같다니까 2x 플러스 2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같다.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5다.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자, 쟤는 밑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3으로 하는 게 좋겠죠? 괜찮아? 그러면 쟤는 3분의 1은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81은 3의 몇 제곱? 4제곱이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과 2x 마이너스 1은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의 4제곱. 아, 얘네들이 같구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4랑 같구나 해서 넘어가시면 x는 이제 뭐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네. 그 다음에 2번.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X제곱꼴이 반복된대요. AX제곱꼴이 반복. 자, AX제곱꼴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 녀석은, 자, 앞에 다시 개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때, 여기 AX제곱이 T로, 자, AX제곱을 T로 치환하는데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항상 치환할 때, 뭐가 중요하죠? T의 범위. 항상 체크. 요거는 0보다 크다로 체크한댔죠. 그죠? 별표. 그래서 이걸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 풀게요. 뒤로 갑시다. 21번. 네. 자, 얘 방정식 두 근에 대해서 계산을 한대요. 자, 이거 계산을 할 때요. 중요한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보시면 반드시 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근이 뭐예요? x죠. 기억하죠? 그래서 x는 알파, 베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반드시 쓰세요. 자, 왜 저 얘기를 하는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3의 x제곱 보이나요? 맞아?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x제곱 보이나요? 그러면 얘네는 뭔가 치환해서 계산해야겠다가 느낌이 보이죠? 근데 이제 분리하시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10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27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3의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했다고 해봅시다. 자, t의 범위 뭐예요? 항상 0보다 크다. 다른 제한 범위가 없으면 0보다 크다 항상 써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럼 뭘까요? 얘는 뭐 취한 거? 역수 취한 거. 기억나요? 그럼 얘는 t분의 1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합시다. 여기는 t 넣으면 t, 그 다음에 27 t분의 1이죠. 27, 그 다음에 t분의 1은 10이다. 자, 그럼 양변에 뭐 곱하면 좋겠니? t 곱하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t제곱 플러스 27은 12t다. 그래서 얘는 12t를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 얘가 이제 0이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인수분해 되죠, 그쵸? 3하고 9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t는 뭐가 됩니까? 3 또는 9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주영아, 얘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이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9에서 3을 빼요. 이러면 틀립니다. 자, 뭔 소리냐면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납치대상으로 삼았죠? 네. 일단은 이게 그냥 여러분들 처음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계속 했지만 저거 근을 신경 안 썼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얘는 무슨 값이야? x값이야? t값이야? t값이야. 얘는 x값이죠. 그래서 둘이 다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말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계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웃으시는데 한번 틀리기만 해봐요. 네? t가 3 또는 9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x잖아요. 근이 x니까 나는 이걸 x로 고쳐야 돼요. t를 뭘 치환한 거였죠? 3의 x제곱을 치환한 거니까 얘를 3의 x제곱 이렇게 바꿔서 가셔야 돼요. 괜찮아?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립니다. 뭐가 근인지. 그러니까 저게 근만 써 있으면 저게 근인 줄 알아요. 헷갈려서.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1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가 뭐? 1 또는 2겠죠. 그렇게 해서 2에서 1을 빼서 정답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22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네. 자, 22번 보시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또 뭐 나왔어? 두 근 나왔어요. 저기 근은 어떤 값일까? x로 되어 있으니 x 값이겠죠? 네, 근에 동그라미 치시고 또 x다. x가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4의 x제곱, 2의 x제곱 이렇게 나오면 뭘 치환한다? 2의 x제곱 치환한다. 기억나죠? 왜? 4x제곱이 뭐의 제곱? 2x제곱의 제곱이다. 이거 기억하시죠? 오케이? 네,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저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잖아요. 플러스 10은 0. 그럼 얘는 몇이야? 8이죠, 8. 그럼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에다가 이걸 t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의 x제곱을 t로 바꾸고요. t는 당연히 0보다 큽니다. 별표 치시고.
자, 그러면 얘는 t로 바꾸면 마이너스 8t, 그리고 얘는 t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x는 알파 베타를 안 썼어요. 만약에 안 쓰고 시작을 하신다면 두근인데 이거 지금 두근을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해 공식 써야 되나? 뭐 두근의 합 써야 되나?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두근은 뭘까요? 알파랑 베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케이? 조심해야 돼요. 왜? 얘 두근은 뭐겠어? t 값일 거 아니야. x 값이 아니야. x 값의 두근이죠. 이건 여기서 x 값의 두근이에요. 그럼 여기 두근은 뭐겠니?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두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된다면 이게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이 두근 이 옆에다가 써주시고 t는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알파 베타 넣으면 되죠. 두근이니까. 알파 베타 넣어서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근이 있을 때 나는 직접적으로 이 두 근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근해 공식 쓰기도 너무 애매하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뭔가 좀 느낌이 이제 비슷하죠? 그쵸? 그럼 이 4의 알파 제곱은 2의 알파 제곱의 몇 제곱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제 제곱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죠? 뭐 2제곱, 제곱 다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베타 제곱의 제곱을 해석할 거야.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을 어떻게 해석할까는 우리가 얘네들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합과 곱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8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t의 두근의 합인 거예요. t의 두근의 합. 알파, 베타를 넣은 게 아니고. 여기 t 두근의 곱은 뭐가 돼요? 10이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바로 보이시나요? 이거랑 이거 가지고 이거 바로 쓸 수 있겠어요? 네, 다시 한번 혹시 확인만 할게요. 얘들 이거 합과 곱으로 이거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손 체크만. 괜찮아요? 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두 근에 얘는 둘이 더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뭘 빼면 돼요? 2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빼면 되죠? 얘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본인이 힘들다 하면 그냥 이거 뭐 a랑 b로 치환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8의 제곱이니까 64. 그냥 8의 제곱 쓸게요. 네, 8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얘가 10이죠. 2 곱하기 10. 따라서 64 빼기 20이니까 44가 정답이죠. 이거 좋게?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앞으로 다시 갑시다. 여기죠. 그 다음에 3번, 4번을 바로 볼게요. 지수가 같을 때, 미체도 미지수가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지수가 같을 때래요.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가 똑같대요. 그러면, 밑이 어떠면 같겠어요? 밑이 같으면 같은 게 되겠지. 괜찮아? 근데 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어떻게 되면 될까요? 했을 때 이 지수가 뭐가 되면 밑이 다르더라도 똑같아질까요? 지수가 몇이 되면? 1이 되면 될까요? 이렇게 되면 똑같나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큰일 났네. 똑같아요? 0. 그쵸? 0이 돼야 되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수가 0이 돼야 된다. 얘가 fx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fx는 0 쓰시고 여기다가 가로치고 지수가 0이 되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밑이 다를 경우에는 지수가 0이 되면 같아질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도 미지수가 있대요. 자, 이 경우랑 조금 다르게 이건 a가 이 숫자란 얘기고요. 여기 이제 문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가. 자, 문자일 때는 자, 여기 fx가 gx가 이제 다르죠. 그럼 그 둘이 똑같아도 돼요. 이제 지수끼리 이제 같으면 되고, 네. 밑은 같으니까 지수끼리 이제 같으면 되고, 또는
밑이 뭐가 될 수도 있을까요? 밑이 몇이 되면 똑같은 숫자가 될까요? 0도 물론 돼요. 근데 이제 0 이상이라 돼 있잖아. 그치? 뭐가 될까요? 1이면 돼요. 왜? 1의 3제곱이나 1의 5제곱이나 똑같을 거야. 이게 달라도 똑같아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밑이 뭐면 된다? 밑이 1이면 된다.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네. 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넘어갈게요. 몇 번 문제였지? 23번 문제인가요? 네, 요 두 가지입니다. 네, 해서 요 두 가지 이제 풀어볼 거고. 자, 1번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똑같아요? 지금 밑이 똑같아? 지수가 똑같아? 밑이 똑같죠, 위에는. 그치? 그러면 지수를 보는 거야. 지수가 어떠면 돼요? 똑같으면 돼요. 지수 길이 같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첫 번째로 지수가 똑같으면 된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얘네가 같으면 돼요. 얘네가 같으면 되는데, 이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밑이 몇이면 똑같아질까요? 밑이 1이면, 그치? 맞아요. 그래서 밑이 몇이면 된다? 1이면 된다. 아, 얘는 요게 1이면 된다. 두 번째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밑이 1인 거죠, 얘는.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시면 뭐가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1, 5의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붙어 이제 x는 마이너스 1 또는 5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에는 뭐가 돼요? x가 몇?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요거랑 요거랑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럼 답은 뭐가 돼요? 다 더하면 6이 되죠. 그러면 이건 큰일 나요. 그쵸? 왜? 이걸 봐야 되죠, 항상. 오케이? x가 1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2에서 7이, 그치? 3번이 정답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그 밑에 거 바로 보시면, 네. 방정식의, 네, 앉으세요.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빨리빨리 생각해, 빨리빨리. 자,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으면 결국 여기 있는 지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뭐가 같으면 돼? 이 밑이 같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네. 첫 번째. 밑이 같으면 되니까 x 플러스 1과 뭐가 같으면 된다? 3x 마이너스 1이 같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얘는 뭐가 같으면 밑이 달라도 같아질까요? 지수가 어떠면 될까요? 지수가 0이면 된다. 0제곱이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x-2가 뭐다? 0이다. 지수가 0이다. 이걸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는 위에는 x가 몇이고 오른쪽 넘어가면 2x 2가 되니까 1이 되고요. 얘는 x가 2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3분의 1을 넘어가기 때문에 둘이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몇이다? 3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있을 거야. 열방정식 봅시다. 있어봐. 네, 24번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얘네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울게요. 얘들아, 이거 뭔가 공통인 게 보이나요? 이거 3의 x제곱 있어 없어? 있죠. 3의 x제곱 있죠. 2의 y제곱 있죠. 2의 y제곱 있어요. 자,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3의 x제곱과 2의 y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치환하고 치환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오케이? 왜냐면 쟤네로 계산하면 복잡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2 무엇이고 3 무엇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달려있죠. 그래서 요 i를 살짝 이제 바꿔볼 겁니다. 얘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얘는 2의 y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에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몇이야?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뭐 적응되면 바로 이렇게 바꾸겠죠? 이렇게 바꿔요. 자, 그럼 어쨌든 이 밑에 있는 아이를 지금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 건데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요걸 이제 연립할 건데, 그때 뭐를 뭘로 치환하고, 3의 x제곱을 여기도 이제 두 개를 치환해야 되니까, 라지 x로 치환할게요. 3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2의 y제곱을 라지 y로 치환할게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뭘 붙여야 된다? 이 녀석이 둘 다 0보다 크다를 항상 써야 된다. 0보다 크다. 항상 써주세요. 자, 그러면 바꿔서 계산합시다. 쟤는 뭐가 돼요? 위에 있는 건 2 라지 x 마이너스 3 라지 y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밑에는 뭐가 돼요? 3분의 1 라지 x 마이너스 2 라지 y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립하려면 이건 이제 둘 다 바꿔야 되잖아. 그치? 그럼 아래쪽을 어떻게 하면 얘를 만들 수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얘를 만들 수 있죠? 몇을 곱해? 6을 곱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6을 곱하자. 이 생각이 이제 드시면 돼요. 이제 6을 곱하자. 자, 하시면 밑에는 네, 6을 곱하시고요. 이제 곱하시면 얘는 2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2y 되고 얘는 마이너스 78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연립할 겁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를 이제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빼면 9y가 되고요. 얘는 빼면 72가 됩니다. 따라서 y는 뭐가 되고 8이 되고 그 y를 여기다가 8 넣으시면 x가 나오겠죠. 저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4에다가 넘기면 24 마이너스 6 해서 18이 되니까 2x가 18, x가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y가 뭐예요? 2의 y제곱이죠. 그죠? 얘가 8이고 그 다음에 x, 3의 x제곱이죠. 얘가 9예요. 따라서 얘는 스몰 y가 3이고 얘는 스몰 y가 스몰 x가 2다. 따라서 이거는 알파고 이거는 베타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6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앞으로 넘어갈게요. 네, 앞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부등식으로 갈 겁니다. 자, 앞에 개념으로 넘어가서 개념으로 부등식. 자, 다 썼죠? 넘어갈게요. 자,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이래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풀면 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2의 x제곱이에요. 자, 얘가 만약에 8이래요. 그러면 이 8을 뭐로 고쳐야 돼? 2의 세제곱으로 고쳐야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2의 x제곱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x가 3 이렇게 썼어요. 얘들아, 기억해야죠. 밑이 1보다 커요.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그러면 부등호가 그대로. 요거죠? 괜찮아? 요걸 이용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어떤 녀석,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x제곱이고 2분의 1의 만약에 3제곱이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밑이 어때? 0과 1 사이죠. 그럼 얘는 그대로 반대로 요거 이용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지수를 그대로 쓰면서 부등호를 반대로 쓴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과정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커요. 밑이 1보다 커요. 그러면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 부등호를 어떻게?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이렇게. 아, 여기 그대로 쓰는 데 있구나. 네, 쓰는 데 있군요. 네, 부등호 반대는 그대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밑이 0과 1 사이 돼요. 자, 그럼 얘는 부등호가 반대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부등식에서 이제 중요해진 건 뭐예요? 밑이 0보다 큰지, 밑이 0과 1 사이인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제 1번 봅시다. 자,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요. 자, 얘는 이렇게 돼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밑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가셔야 돼요. 밑이 만약에 1보다 큰 애가 써 있어. 이런 애가 써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가시면 되죠. 오케이? 아,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간다. 부등호를 그대로 간다. 지수를 내리면서 부등호 그대로 간다. 자,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에 얘는 부등호 어떻게 가면 돼? 반대로 가면 되죠. 그쵸? 왜? 밑이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를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셨으면 네, 넘어갈 수 있겠죠? 넘어가 봅시다. 20 몇 번이니? 5번. 자, 25번 갑시다. 다음 부등식을 이제 풀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네. 요즘 1번은 밑을 뭘로 하면 될까? 밑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 몇으로? 2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괜찮아요?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러면 세제곱에 이제 x 마이너스. 자, 오른쪽은 루트이니까 뭐로 바꿀 수 있어요? 2의 2분의 1 제곱분의 1이다. 뭐 한 번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꾸면 돼요, 이제? 2의 3x 마이너스 3제곱에 얘는 2의 역수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다. 항상 확인해라. 밑이 1보다 크다. 0과 1 사이다. 밑이 1보다 크다.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대로 간다. 그래서 얘는 지수끼리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넘기면 이제 뭐 2분의 5가 되겠고요. 3을 넘기면 6분의 5보다 작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2번은 지금 밑이 어때요? 밑이 어디 사이? 0과 1 사이죠, 그쵸? 아, 밑이 0과 1 사이구나. 아, 이 녀석은 밑이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를 그대로 반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쟤는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서 제 왼쪽 오른쪽을 다 써주시면 돼요. x 마이너스. 네. 그래서 부등호를 반대로 간다. 이제 2번 한 거예요, 2번. 네. 자, 그러면 얘는 넘어가면 x고, 얘는 넘어가면 2죠. 따라서 얘가 됩니다. 네. 이게 1번, 2번. 지울게요, 앞에 1번은.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자, 얘는 밑이 어때요? 서로 다르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그럼 역수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댔어요? 뒤집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뒤집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제곱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상식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뭐가 더 편해요? 밑이 1보다 큰 게 편해? 0과 1 사이가 편해? 밑이 1보다 큰 게 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야 그대로 가잖아? 그래서 얘를 바꿔줄 거야. 작은 걸 큰 걸로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2제곱을 마이너스 1제곱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2제곱이 되려면 2분의 3제곱을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이용할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의 마이너스 1에 네. x 마이너스 3 2분의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가요?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얘는 둘이 곱하면 2분의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2분의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는 밑이 어디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러니 얘네는 부등호가 그대로. 편집. 네. 자, 여기서 네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2x. 그 다음에 3 넘어가면 네, 이거 아니죠. 마이너스 2죠. 이 멍청이. 네,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건 또 x네요. 네, x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3분의 1의 x제곱에 루트 3 세제곱근 3인가요? 세제곱근 3이고 그 다음에 몇이 돼 있어요? 9분의 1이죠. 몇 제곱? x 마이너스 2인가? 네. 자, 얘들아, 요거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울게요. 요거 계산하려고 하는데, 밑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3으로 해도 좋고요. 3분의 1로 해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3으로 갈게요. 3으로. 네. 이거 3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3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뒤집으면. 자, 얘는 3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이거죠. 네, 얘는 9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몇에 몇 제곱? 3분의 1의 제곱이므로 이거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2x-2잖아요. 그래서 얘는 뒤집어 주시면 3에 마이너스 2x 플러스입니다. 네. 이거 살짝 어렵겠군요. 좀 더 쉽게 할게요.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네, 이렇게 가서 하는 게 네, 좀 더 낫겠네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밑이 다 똑같아. 근데 밑이 1보다 어때요? 커요. 밑이 1보다 크구나. 밑이. 그러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부등호 그대로 쓴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x가 가운데 안 있고 갑자기 이제 밖에 있어요. 이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왼쪽 하나 계산하고 오른쪽 하나 계산해서 연립하는 거였죠. 기억하세요? 네,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네, 요것과 요거 1번, 2번 나눠서 연립해라. 연립. 자, 계산할게요. 자, 1번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 3분의 1이니까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3분의 1 마이너스 2x 플러스이니까 왼쪽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기면 2분의 5겠죠. 따라서 얘는 x가 4분의 5보다 작다. 둘이 이제 공통 부분 하니까 정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4분의 5까지겠죠. 잠깐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쏘리. 이거 네 바꿀게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되고요. 네, 이거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 6. 네.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네. 쓰세요. 네. 자, 이렇게 쓰셨으면 정답 되고, 이제, 네,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사실 근데 앞에는, 네, 뭐, 굳이, 네, 별로 체크 안 하셔도 그냥, 얘 꼴이 반복될 때 어떻게 해라? 얘를 뭘로 치환? 또 t로 치환한다. 근데 대신 t가 0보다 큰 거 별표. 네, 해서 갈 거고요. 자, 앞으로 다시 넘어옵시다. 뒤로 다시 갑시다. 네. 똑같은 거 하는 거, 그 밑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 몇 번인가요? 6번? 네. 자, 이거 반복되는 거 할 건데, 26번. 네, 갈게요.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 녀석은 몇을 치환해야겠니? 2의 몇 제곱? x제곱 치환해야겠죠. 그쵸? 근데 얘를 바로 치환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를 좀 분리를 해야겠죠. 2의 2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네 그냥 천천히 합시다. 마이너스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플러스 2요. 자, 바로 바꿉시다. 자, 2의 2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와 동시에 얘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마이너스 얘는 4로 바꿀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2의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얘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2의 x제곱이고요.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자, 물론 치환하는 거 좋아요. 치환하는 거 좋은데 바로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몇을 양변에 곱하는 게 좋을까요? 4를 곱하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럼 4를 곱해주시면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에다가 앞에 2가 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2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되겠죠. 양변에 4를 곱한 겁니다.
자, 이제 치환합시다. 2x제곱을 뭘로? x로. t로. t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t를 우리가 쳤다 대입해 주시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16t 마이너스 t 플러스 8이니 이거 안에 17t 되겠죠? 바로 들어갈게요. 17t로. 자, 마이너스 17t 되시고요. 그때 플러스 8에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얘는 1, 2, 8, 1, tt. 마이너스는 둘 다. t는 어디와 어디 사이? 2분의 1과 8 사이가 된다. 근데 t가 뭐였어요? 2의 x제곱이었구나. 이제 바꾸는 거. 자, 그럼 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8은 몇 제곱? 2의 세제곱. 해야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밑을 다 통일을 시킵니다. 그럼 밑이 이제 1보다 크니까 당연히 그대로 가야겠죠. 그래서 부등호 그대로 가시면 요게 정답이 되겠죠. 몇 번이요? 4번? 네,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잠깐 넘어와서 개념 잠깐 하시고요. 그 밑에 이제 칸만 채우면 되겠죠, 여기. 네.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어떻게 진행하냐면, 여기는,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는, 얘들아, 밑이 0과 1 사이에요. 그럼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그치? 밑이 1보다 커요. 그럼 부등호 안 바뀌죠. 근데 얘는 밑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래서 밑이 현재 무조건 일단은 0보다 커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에서는 0보다 큰 거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찢을 거야. 뭘로? 0과 1 사이. 1보다 크다로 찢을 거야. 네, 요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요걸로 찢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진행하셔야 된다. 요거 첫 번째 거,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세 번째 걸로 가시면 돼요. 밑에는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요 계산할 때는 항상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그리고 2차 함수까지 완벽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편합니다. 2차 함수 내용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저 뒤에서. 자, 넘어갈게요. 그 20 몇 번인가요? 7번? 네, 27번 갈게요. 자, 얘 해집합을 얘기하고 있죠. 다음 집합의 원소인 것은. 자, 이거 그냥 헛소리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해 집합이 뭐예요? 그냥 해가 뭐냐 물어보는 거고요. 그 원소인 것은. 그러니까 해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얘는. 자, 그러면 얘는 얘들아, 이 x가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밑이 뭔지 모르니까 찢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 0과 1 사이다. 요거랑 두 번째, 1이다. 요거랑 세 번째, 1보다 이렇게 찢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찢는 이유 자체는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0보다 큰 거 자체에서는 우리가 얘를 1로 이렇게 나눈다면 여기가 밑이 0과 1 사이인 거고요. 여기가 밑이 1인 거고요. 여기가 밑이 1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네. 그럼 이렇게 나눌게요. 자, 첫 번째. 밑이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밑이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반대 그대로? 반대. 맞아요? 그럼 부등호 반대 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수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부등호 반대로 가시면 된다. 원래 거 요거에다가 반대로 가시면 된다. 자,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럼 이제 2, 3 마이너스는 아래쪽. 따라서 x는 어디 사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정답이 아니고 뭐가 정답이에요? 요거랑 무슨 부분? 공통 부분 해야겠죠? 자, 공통 부분 계산해 주시면 뭐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부터 3이 0과 1 사이를 잡아먹고 있으므로 공통이 0과 1 사이. 공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 1을 넣었어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에 1-6 -5제곱 1에 1제곱 이렇게 되죠. 얘들아 이거 뭐가 더 커요? 똑같죠? 그죠? 1이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아 너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는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되는 거니까 포함해서 해야 돼요. x는 1을. 오케이?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3번.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부등호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해서 지수를 또 써주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그래서 얘는 또 똑같이 가겠죠. 근데 똑같이 가는데 이거랑 부등호면 반대일 거 아니야. 이거랑 부등호면 반대니까 어떻게 돼요?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 뭐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부분한다. 뭐랑? 이 녀석이랑 공통부분을 진행한다. 자, 공통부분 하시면 뭐 나옵니까, 얘는? 네,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큰데 쟤는 뭐보다 커요? 1보다 크죠? 그럼 공통이 뭐야? 3보다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3보다 크다. 자, 그럼 얘네는 공통부분 해야 돼? 합쳐야 돼요? 합쳐야 되죠. 왜? 경우를 나눴기 때문에. 합쳐서 쓰면 0과 1 사이랑 어디? 3보다 크다. 이게 해집합이에요. 해집합. 네. 그래서 이거의 원소인 거. 이거 가능한 거 뭐 있어요? 0, 1, 2, 3, 4 중에? 4밖에 안 되죠? 4가 3보다 크니까. 그래서 요게 5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안 돼요. 넣어보시면 0도 안 되고 1도 안 되고 2는 여기 없고 3도 안 되고. 네. 여기까지 오케이? 혹시 이 문제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있으시면 질문 지금 해주시고. 네. 자, 28번 들어갈 건데요. 자, 알파 내용인데, 28번하고 29번이 이제 알파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난이도가 좀 더 있는 건데, 자, 천천히 보세요. 일단, 얘는 상황이 우리가 2의 x제곱을 취한한다는 똑같이 보이죠. 그쵸? 얘 4의 x제곱이기 때문에. 근데 뒤에 이제 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한대요.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 저 밑줄 치시고요. 자, 이걸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얘는 분명 다 된다고 했어. 다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2x제곱을 치환할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2 곱하기 2x 이렇게 제곱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2x제곱을 이제 t로 치환한다면, 얘들아, 이거 t는 0보다 어때요?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나는 x는 분명히 모든 실수라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치환하면서 t의 조건으로 바뀌었죠. t는 어떤 조건이야? 0보다 크다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는 건 t가 0보다 큰 데에서 성립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x제곱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지수함수에서. 그러면 내가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얘 t, 요 y값, 요 t는 0보다 큰 데에서만 성립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0보다 큰 데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항상 그때 t를 바꾸시면 t제곱, 얘 t제곱이죠. 그다음 플러스 2t죠. 그다음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언제 성립한다? t가 0보다 큰 데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t가 0보다 큰 데에서 성립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할 때는 우리가 몇 차 함수에서? 2차 함수 해석이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꼭지점이 나오겠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꿉니다. t 플러스 1을 제곱에 1을 제곱했으니 2를 절반에서 1 낸 거죠. 그 다음에 1제곱은 1, 그거를 강제로 더한 거니까 1을 다시 뺀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부등식 해석은 항상 어떻게 해석한다? 바로 해석 안 되니까 각각을 y로 잡는데 이거를 나는 ft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이게 ft고 이게 y다. 자, 그러면 저 fti를 그릴 건데, 자, 좌표평면 그릴 때
여기는 그럼 무슨 축이야? t축이죠. 맞아? 왜? 원래 x 들어간 자리에 t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지? 여기는 y로 이렇게 됐어요. 얘들아 이거 뭐라고? t가 0보다 크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t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t가 0이 이 순간이죠. 맞아요? 이거보다 크니까 이 오른쪽 범위에서만 정의가 돼야 돼요. 이 오른쪽 범위에서 어떻게 된다? 항상 성립한대. 뭐가? 이 부등식이. 괜찮아요? 그럼 y는 0이 뭐예요? x축인데 여기서는 t축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t랑 같은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거 y는 0. 그냥 y는 0을 해석할게요.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y는 0이 어디요? 이게 y는 0이죠. 이게 y는 0이잖아요. 그럼 이 y는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돼요. 어디서? 이 오른쪽 범위에서. 그러면 나는 이 오른쪽 범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 여 안에만 나타나야 돼요. 여기 안에만.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 안에만 이제 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천천히 해석해 봅시다. 얘들아, 이거 대칭축이 t가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괜찮아? 왜? 이게 0 되는 아이가 되잖아요. 이게 대칭축. 그럼 t가 마이너스 1 어디 있어? 너 분명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네. t가 마이너스 1로 있어요. 그럼 이 대칭축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그리면 일단 잠깐 보세요. 되게 하지 마시고 보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항상 0보다 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괜찮아? 어디? t가 0보다 오른쪽에서. 맞아요? 자, 만약에 여기 접했어요. 그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큰 게 돼야 안 돼요? 되죠? 괜찮아? 근데 이게 살짝 아래로 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t가 0보다 큰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판별식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보여? 이게 안 만나든 접하든 두 개 만나든 별 상관이 없어요. 왜? 오른쪽만 볼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더 내려가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원점 지나가.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래프만 되냐면 t가 0보다 큰 거니까 이 오른쪽만 신경 쓰는 거야. 이 오른쪽만 신경 쓰고요. 이렇게. 이 오른쪽만 신경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오른쪽만 신경 썼을 때 자, 얘는 0보다 항상 커, 작아? 큰 게 맞죠? 맞아요? 자, 얘도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작아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왜? 0보다 작은 게 있잖아. 0보다 커야 되는데 항상. 오른쪽에서. 맞아요? 혜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을 얘기해야 되냐면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양수인 거는 가능. 0 넣었을 때 0인 것도 가능. 맞아요? 비어있으니까 0 넣었을 때 음수인 건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다. 이거는 안 된다. 밑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된다? 얘는 되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어떤 게 중요한 거야? 여기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가? 0 넣은 게. 그럼 어디 0 넣은 게? 여기 0 넣은 게. 여기 0 넣은 게. 따라서 F0가 뭐가 되는데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이걸로 해석하면 돼요. 왜 0을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t가 0이기 때문에,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0, t가 0, 여기가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0 넣으면 몇이 돼요, 쟤는? 얘는 그냥 0 넣으면 마이너스 k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시면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데 그게 이제 지수함수에서는 이제 t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0보다 큰 데서.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 밑에 유제 잠깐 보세요. 자, 이게 유제랑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유제는 여기 안 올려놓는데 유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4분의 1 x제곱에 그 다음에 2분의 1에 x에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마이너스 3? 3이야? 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k? 얘가 0보다 크고 낫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해석한단 말이야, 그지? 이게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 x. 근데 잘 보시면, 얘들아, 이거 여기 지금 플러스죠? 맞아요? 여기 플러스?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이때 해석이 좀 달라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1창의 개수가 플러스면요, 대칭축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여기. 대칭축이 t가 마이너스 1에서 요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대칭축 방정식만 해도 x가 보통 이제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니까 a, b가 둘 다 플러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오케이? 근데 저 때는 그럼 대칭축이 왼쪽. 그러니까 대칭축이 결국 대칭축이 왼쪽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칭축이 왼쪽이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는 대칭축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 돼요. 왜냐면 이걸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석했다 치면 뭐 이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했다 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어디예요? t가 4 오른쪽이요. 오른쪽. 괜찮아? 괜찮아? 오른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아이고. 네, 잠깐 지울게요.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t가 지금 4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해석을 할 거야. 자, 그럼 이때는 대칭축이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있어. t가 4. 아, 여러분들 이 대칭축은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어주세요. 그래 좀 눈에 보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잠깐 보세요. 이것만.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거라서 네, 잠깐 보세요. 만약에 얘가 0보다 큰 건 똑같잖아요. t가 0보다 큰 건 똑같을 거라면 여기서 t가 0보다 큰 거. 여러분들 이거 과정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거 당연히 이 안에 이거 들어있어야 돼요. 그냥 적는 거 아니야. t가 0보다 크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t가 0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는 조금 내려갔을 때 이렇게 접했을 때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y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작아요. 이렇게 작아.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돼요. 왜? y는 0보다 크지가 않자. 그치? 그러니까 얘는 0 넣었을 때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고요. 얘는 뭐가 관련 있는 거야? 여기에 꼭지점이 부호가 뭐냐? 꼭지점에 y좌표 부호가 뭐냐? 그렇게 하든 아니면 판별식이 뭐냐로 진행해야 돼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꼭지점에 뭐겠어요? y좌표가. 꼭지점 y좌표. 얘가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또는 뭘로 진행한다? 판별식이 뭐다?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판별식이? 떠 있으면 돼, 안 돼? 되죠? 위에 있으니까. 맞아요? 접해도 되죠? 그럼 떠 있으면 판별식 0보다 작다. 얘는 0이다.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네, 둘 다 가능해요.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왼쪽은 어떻게 한다? 0 넣었을 때. 어떤 거에 0 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이 치환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 이문제를 만났을 때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요. 네, 0 넣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왜냐면 이건 신경 안 써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중요한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때가 대칭축이 왼쪽일 때. 축이 왼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이때 진행하고요. 0보다 같을 때도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칭축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네. 요거 정도는 체크해주세요. 대칭축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걸로 진행하고. 근데 이게 이걸로 진행한다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몰라요. F0. 0 넣어서 진행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0 넣어서 진행하라는 게. 얘는 Y좌표 아니면은 D. 그러니까 꼭지점 아니면 D. 판별식이 중요한 거. 이거 뒤에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체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몰라요. 예, 이 뒤에는 모르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예, 그래서 판별식이죠. 예, 이렇게 진행합니다. 예, 직접 해보시면 예,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제, 아이고, 피세드 29번.
자, 29번 보시면 어느 금융 상품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얘를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지울게 오른쪽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 읽어봤나요? 네. 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볼 때, 문제 볼 때, 자, 어느 금융상품에, 금융상품 관심 없어요. 초기 자산이 2개월을 쓴대요. 그러니까, 기호가 뭔지만 체크를 잘 하시면 돼요. 초기 자산이 얘래. W0고요. 그 다음에 T년이 지났을 때, 그때 기대자산. 여긴 중요하지 않고, T년이 있을 때, 기대자산이 얘래요. T년이 지났을 때 기대자산. 그럼 이제 공식이 얘래요. 근데, 이 공식 뒤에 상수라고 나와 있는 이런 아이는요, 이런 A 같은 아이는요, 뒤에서 대입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뒤에서 뭐라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보셔야 될 건 뭐예요? W랑 W0랑 요 T. 그게 다 여기 있죠? 그럼 내가 다 찾은 거예요, 저거를. 오케이? 저 정보 가지고 주어진다고 한다. 여기 슬래시 치세요. 여러분들이 이 식까지 나오고 나서, 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나서 이 뒤에는 이제 그 녀석들이 다 요거를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말을 보고 대입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 뒤에서, 요걸 이제 대입하시면 되는데, 문제 볼게요. 자, 초기 자산 T0를 투자를 한대요. 초기 자산 W0를 투자하는데 이 W0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라지 W0가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요거는 T년이 되니까 T년이 지난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자산은 초기자산 3배 이대. 자, 이런 거 해석 잘해야겠다. 자, 기대자산이 뭐니? 라지 W죠. 초기자산이 뭐예요? 스몰 W0죠. 여기를 정해졌죠. 초기자산 얘라고. 그러면 이거의 몇 배? 초기자산의 3배다. 이렇게 지정이 돼야 돼요. 자, 이거를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써봅시다. 그러면 라지 W는 뭐야? 3W0죠. 3W0, 스몰 W0는 2분의 라지 W0는 스몰 W0를 예를 넣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는 15래요. 그럼 15를 넣으면 15A, 그 다음에 1 플러스 10의 15A 제곱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우리 할 수 있는 건 양변에 뭐가 똑같아요? W0가 똑같아요. 그럼 약분이 되겠죠. 양변에 나누면. 그럼 이제 이 2를 위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6은 10의 15A 제곱 1 플러스 10의 15A 제곱. 여러분들 이거 몇 차 방정식 느낀나요? 2차 방정식 느낀다면 좋습니다. 왜? 이거를 뭘로? 치환하면 되잖아. 무한거로. 그치? 그래서 10의 15A 제곱을 라지 A 같은 걸로 치환할게요. 근데 이건 0보다 어때야 돼요? 지수에 뭔가 있으면 0보다 항상 크다로 치환해야 된다. 요거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0보다 크다 꼭 별표 주세요. 네.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이 녀석은 A로 바뀌면 6, 라지 A, 1 플러스 라지 A. 이제 라지 A 제곱 플러스 라지 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6은 뭐로 볼 수 있어요? 2, 3으로 봐가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2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A는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0보다 크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10에 15A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저 여기 물질 쳐주세요. 정보를 하나 얻은 거야. 내가 정보를 일단 캐치를 하는 거야. 네. 이 정보 가지고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내가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나왔을 때 보통 뭐 하시냐면, A가 뭐지? 이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기서 뭘 구하는지가 중요해요. A가 목적이었으면 A의 값은 나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A를 구하고 싶어 해서 양변 로그를 취해가지고 A 구하는 짓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일단 여기서 뭘 구하는지 보고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자, 봅시다. 금융상품의 초기 자산 얘를 투자한대요. 이거 똑같죠? 똑같고 30년 지났대요. 이건 이제 T가 30년이야. 그 지난 시점 초기 자산의 3배래요. 어떤 기대 자산이 초기 자산의 3배다. 그러면 기대 자산의 초기 자산이 K배. K배니까 3배 아니 K배죠. 기대 자산의 라지 W는 초기 자산 스몰 W 제로의 K배다. 스몰 W 제로의 K배다.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할 건데, 그러면 새롭게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얘는 KW0 이렇게 되겠죠. 기대 자산에 KW0 요 녀석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는 2분의 여기 라지 W0도 스몰 W0를 이제 초기 자산을 넣어요. 이게 이제 라지 W0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에 몇 제곱? 30 넣어야죠. 30A 제곱 1 플러스 10에 30A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양변이 똑같은 거 뭐예요? W0 똑같죠? 또 삭제해요.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목적은 K를 구하는 거예요. 목적은 K를 구하는 거예요. K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할 건 이제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 일단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요? 내가 아는 정보 뭐 있어? 이거 있죠. 10에 15A 제곱. 10에 15A 제곱으로 10에 30A 제곱 만드는 게 목적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그치, 제곱하면 되지. 괜찮아요? 왜? 이걸 제곱하면 30A 제곱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는구나? 양변 제곱하는구나.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에 30A 제곱이 뭐구나? 4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죠. 자, 그럼 따라서 얘는 K는 뭐가 돼요? 2분의 1에 얘가 4죠. 4. 그 다음에 1 플러스 4가 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2, 4에서 2 남고요. 그 다음에 2, 5, 10이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10이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바이.